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죠. 이제 70일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69일 남았네요, 보니까.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또 민주당은 윤정권 심판론 이렇게 앞세우면서 총선 기선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여야 전직 대표들 중심이 됐죠. 제3지대 총선 연대 가능성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진의 이철희 전 의원 모시고 이번 총선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좀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예. 이 정무수석 끝내고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재작년 5월 10일자로 퇴직했으니까 예. 한참 됐네요, 벌써. 네. 그렇군요. 예. 지금 당적이 없으시다고요? 네. 예. 이제 민주당도 탈당하신 거고. 그건 국회의원 제가 끝날 때 예. 그때 이제 끝나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 같아서 예. 제가 탈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69일 남았는데 아직 총선 룰을 정하지 못했더라고요. 예. 참 창피한 일이죠. 그렇죠. 이게 4년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룰이 있어야 이 후보들이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뭐 현역들이야 또 모르겠습니다만 도전자들은 예. 내가 탈 텐데 약간 불공정한 거죠. 현역들이 너무 기득권 차원에서 룰을 안 지켜 안 바꿔주고 네. 빨리 확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다 저거다.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정치권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때 그 지난번 총선 룰 정할 때 원내수석 부대표 하시면서 정했던 거죠. 선거제도 바꿀 때. 예, 선거제 바꿀 때. 그렇습니다. 그때 그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고요. 예.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당시 제가 속해있던 민주당이 한 20, 3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을 이끌 때부터 예. 계속 주장해왔던 요즘 표현을 하면 시그니처 개혁 중에 하나였거든요.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당시에는 그 당 내부, 여권 내부에서는 합의가 있었죠. 이렇게 가보자라는 게. 근데 의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군요. 제가 국회의원 될 때 123석이었거든요. 아. 지금 국힘이 122석이었습니다. 예, 한석 차이였기 그렇네요. 때문에 과반 정당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당시 국힘하고는 협상이 잘 안 됐고요. 제가 예. 정계특위, 정치개혁특위도 있었는데 그랬군요. 예. 그래서 나머지 당들끼리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던 게 그 당시 이제 권역별 비례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 도입한 거죠. 그걸 도입을 만약에 제대로 정착이 돼 가고 됐다면 그러면 이제 권역별로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골고루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권역별은 도입을 안 했고요. 예. 연동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권역별로 하려면 비례대표 의원수가 좀 많아야 되는데 예. 지금 47석이잖아요. 그때 이거는 권역별로 쪼개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예. 연동형만 도입을 한 거죠. 예. 그럼 지금 일단 제1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 때 신중히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이제 지난번 제도를 만들 때 네.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예. 지금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도가 면이 있죠. 예. 이걸 바꿀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네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예.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꿉니다라고 성실하게 해명하고 네. 동의를 구해야죠. 저는 그 절차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게 원래 선거제가 지금 개편돼 있는데 개편된 그럼요. 선거제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바꿀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선택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개 놓고 이거냐 저거냐라는 거는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도 현행법이 있으면 개정안을 내야 되듯이 네. 제도도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제도를 왜 바꾸는지를 설명을 해야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병립형 비례대표제 무엇으로 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이요. 혼날 건 빨리 혼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잠깐 듣고 올게요. 당 안팎의 의견이 너무나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국민들과 당원들, 의원들 설득하든지 아니면 빨리 당원과 뭐 국회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통해 갖고 결정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나 지도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나 늘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지 저건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내가 좀 손해보는 쪽이 좋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신조입니다. 이 정성호 의원이 조금 손해 보는 게 낫다라고 했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저는 감명하게 들리는데 아, 예, 예. 당의 입장이 있으니 저렇게 표현했을 텐데 연동형으로 가자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본인의 보이는군요. 뜻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짐작은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게 과연 민주당한테 손해일까? 예. 저는 예.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아, 봅니다.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요?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면 지난번에 민주당도 한 그런 180석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위성정당이라는 걸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180석 있을 때와 123석 있었을 때 예. 의석수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지만 네. 뭐가 많이 달라졌는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통 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 정당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당은 정치 세력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라도 길게 보면 이기는 거고요. 아. 마음을 잃으면 예. 당장 많이 얻어도 그게 절대로 득이 안 됩니다. 소탐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민심을 보는 정당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조금 더 길게 보자.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저는 크게 손해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 공약을 지키는 결정을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본인도 약속한 사안이잖아요. 예. 그걸 공당의 대표로서 약속한 사안, 대선 후보로 약속한 사항이면 그만한 기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네. 국민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음. 2번, 3번, 10번, 20번이라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들이 볼 때 어떤 게 옳다라는 생각이 있더라도 예. 과연 저렇게 절차를 밟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거기서 전부터 뭔가 잘못 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총선 이제 6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이제 정치를 떠나서 좀 멀리서 이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뭐 정치하실 때보다 더 충돌하고 있지 않나요? 여야도 충돌하고 당내도 마찬가지고. 좀 답답하죠.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만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어떤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 지켜보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때는 여야 간의 대치가 좀 평소보다 격화되는 건 맞죠. 예. 옛날에도 뭐 과거에 선거 때는 싸우는 게 또 당연하고 싸우는 게 정치다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맞습니다. 예. 상례로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요즘에 걱정되는 거는 너무 상대를 죽일 듯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정당의 메시지는 상대를 욕하거나 상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뭘 잘할 거고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공격이 나오고 그럼 너는 잘했냐라고 공격하고 이러면 정치라는 게 지금은 그렇다고 치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의회에 난입해서 그랬죠. 폭동 같은 게 벌어졌잖아요. 브라질도 대선 끝나고 나서 폭동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상대를 죽여야 되는 정치, 네. 혐오와 적대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의 끝은 뭐냐? 결국 우리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족주의란 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치 예. 부족끼리 싸우자는 건데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에너지를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나라, 우리가 맨날 자랑했던 게 뭡니까? 없는 나라에서 인력 하나 믿고 그렇습니다. 국민들 자질 하나 믿고 예. 의자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흐트러져서 분열돼서 니 죽고 나 살자. 예, 예.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여기서 3만 불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피크 코리아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냐 지적도 나오는 판에 이 정치인들이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당장에 싸우는 건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더 악화될 것 같은 걱정이 있어서 무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답답하고 걱정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누가 큰 책임이 있습니까? 제가 여당에나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책임은 권력을 가진 자 쪽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 할 때 예. 남 들고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남돌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예. 갈 때마다 제가 인사를 꾸벅꾸벅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폴드 인사라고 했는데 저도 폴드 인사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설사 그게 쇼일제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구나. 권력 있는 자가 뭔가 좀 예. 내놓거나 양보하는 거는 모습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이 더 양보하는 게 저는 맞죠. 아.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자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왜 자기 얘기 내가 뭘 하겠다. 나는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 지금 집권 여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예. 또는 국회의원 정도 된다면 모름지기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지향하는 가치는 이것이고 우리 예.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칼럼 중에 이번 총선이 다정하고 친절한 총선이 되면 좋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뭔가라고 보니 예. 서로에게 좀 다정하게 자기 안을 설명을 하고 예. 국민들한테 아 그런 정치 정말 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예. 상대에게 다정하고 국민들에게는 예. 친절하게 설명하는 우리 공약은 이렇고 정책을 했습니다. 그 다정하고 친절한 정치 그런 총선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예. 욕하기 바빠요. 아마 대변인이나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하는 말 대부분이 상대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국민들이 뭘 보겠습니까? 여당이 집권 여당의 책임론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운동하셨나요? 뭐 어설프게 하긴 했죠. 아 예. 아주 운동권, 특권적 청산할 수 있죠. 저는 네. 그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예. 봅니다. 어떻게 듣고 계세요? 많은 국민들 중에 그게 공감하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틀렸다고 보잖아요. 다만 예. 그런 주장할 수 있죠. 예. 국민 중에 일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는 본인이 이 시대의 과제가 시대 정신이 청산이라고 본다면 할 수 예,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왜 쌓이느냐. 예. 운동권 특권 정치가 청산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음. 그거 잘하라고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구원투수로 등반한 사람이 이거는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예. 왜 여기는 침묵하고 이쪽만 쳐다보고 여기가 문제입니다. 국정 실패가 운동권 특권 정치 때문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이 얘기는 할 수 있으나 네, 네. 본인이 해야 될 주가지부터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지 먼저 설명을 해라. 그리고 지금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죠. 네. 근데 그건 안 하고 상대 욕하는 것만 하냐 이거죠. 민주당은 검사 독재 청산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검사 독재란 말이 저도 좀 생경하게 들리긴 합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이 예. 검사 출신이고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네. 또 많은 공직에 이 검사 출신들이 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야당이라는 게 을에 좀 강하게 표현하니까 저런 용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독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예. 저는 뭐 듣는 쪽에서 그렇게 불편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국민들에게 저것도 찬찬히 설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국민 삶에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줘야 사람들이 예. 그래 검사 독재 안 되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모든 자리에 많은 자리에 검사들이 등용되니까 검사 독재다. 네. 이렇게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듣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뭔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여야에 모두 이렇게 쓴소리하고 해주시니까요. 예.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고 정무석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 갈등 잘 아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으로 지금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당무 개입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그 갈등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정무수석이 이 여당하고 주로 소통을 많이 하는 자리인데 네, 예. 선을 지켜야 될 게 굉장히 선을 지켜야 한다. 예민하거든요. 잘못하면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기 때문에 예. 개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의도 출장소란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저한테 엄명을 내리셨는데 아 그랬어요? 네, 예. 지금은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아. 싶을 정도로 제 판단으로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아, 그런데 예. 제가 정무수석 할 때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하세요. 뭐가 제일 두려우냐 청와대 입장에서 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뭐가 제일 두려우냐 두려워요? 예. 여당이 제일 두렵습니다. 아 그래요? 역설이거든요. 예. 야당은 이렇게 봅니다. 되게 뭐래 반대하는 정당이니까 음. 쟤들이 언제 뭐 우리한테 좋은 얘기 해줬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당에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아, 인사 발표 나서 장관청문회를 쭉 했는데 여당에서 이거 안 됩니다. 최소한 한두 명은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귓등으로 들어도 예.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당정 관계가 그렇죠. 수직이 아니라 수평. 수평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얘기는 들어요. 그러면 예. 여당에서 못 해주겠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여당이 대통령이 조금 과하다 싶을 때는 이 가드레일을 좀 설치를 해줘서 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해주고 아. 또 여당이 또 과하게 나가면 예. 대통령실에서 민심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해주고 서로 좀 그랬군요. 제어해주고 절제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서로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잠깐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당에서 반대하는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뭐였었죠? 하나 아니 얘기해 제가 주세요. 처음 가서 한 게 인사청문회 6명의 장관인가를 예. 발표했는데 네. 안 된다는 거죠. 아, 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된다. 뭐 그러니까 이거 다 해줄 수 없다. 다 해줄 수 없다. 아, 그래서 결국 그때 저기 했죠. 낙마했죠. 언론용어로 그랬군요. 하면 낙마했죠. 예, 그래서 그걸 그 청와대에서 수용을 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이 그러면 청와대가 수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당이 음. 이 노라고 말할 때는 과감하게 말해줘야 대통령이 오바를 안 합니다. 야. 대통령실에 있으면 네. 오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노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라고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노라고 하신 것 같더니 지금 하여튼 지금 사퇴 요구 보니까 본인이 거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저는 그것도 참 당황스럽던데 네. 대통령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시오 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히 지금 시대에 대통령이 예. 만약에 제가 가서 당대표한테 그만하시랍니다. 그러면 그 당대표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아니 무슨 권리로 저한테 그렇게 요구합니까?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요구 자체가 처음부터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네. 당연히 거부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건 좋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예.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네. 왔으면 여권의 비상 상황을 정리하는 그 조치를 요구를 하고 취했어야죠. 네. 그게 뭡니까? 아. 온 국민이 지금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요구를 해야죠. 근데 내 입으로 사과도 요구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저렇게 해도 되나? 김건희 여사 아쉽죠. 명품백 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는 또 선거 전략도 과거에 당에 있을 때 많이 짜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강 판을 좀 읽고 계실 것 같은데 당장 내일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목표가 제1당 151석이라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글쎄. 당장 내일 투표한다면. 아유, 왜 그걸 제가 알면 여기서 아니 얘기했겠어요? 아는 게 아니라 한번 전망 분석 좀 해보세요. 지금 그냥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에 사견이에요. 모르겠고요. 전 제 주변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요즘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다수결인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분명히 하고 있고 그거는 요즘 언론 용어로 하면 심판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심판 견고하고 강고한데 예, 문제는 예, 이 심판론이 한 60% 되면 네, 민주당이 얼마나 이걸 안고 있느냐, 끌어안고 있느냐, 안아내고 있느냐라고 보면 한 절반 정도 하나밖에 못 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가 좀 떨어진 사람 이러저런 의견을 들어보면 네, 민주당에 대한 불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이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이런 비호감이나 불만들 해소해버리면 되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야당한테는 많이 요구 안 합니다. 근데 여당도 숙제는 뻔해요. 예. 근데 안 하잖아요. 서로 숙제는 안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저를 찍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저부터도 표 찍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를 이철희 전 정무수석께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당정 관계, 당시 청와대가 가장 무서웠던 게 여당이 노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철희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